자, 3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차 시 영상이 조금 길었죠. 조금 힘들었을 텐데, 3차 시 영상 최대한 빠르게,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요, 얘기한 대로 우리가 2차 시에서 배운 군의 작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두 가지 사실 있었죠. 궤도는 집합을 분할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뭐였어요? 궤도의 원소의 개수는 안정화 부분군의 지수와 같다. 이 두 사실 적용을 실제로 많이 쓰이는 예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실로우 정리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이니까요.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칠판을 띄우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요 예를 가지고 시작할게요. 우리 간단하게 쓸게요. 군 G에 작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이렇게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랬죠? 뭐에 의해서 작용을 하냐면 conjugation, 켤레 원소에 의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쓰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군 G에 있는 이 원소가 이제 실현돼서요. 다시 군 G에 있는 원소를 또 다른 군 G에 있는 원소로 바꿔주는 규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G에 의한 켤레 원소로 바꿔준다. 이게 이제 이 작용을 설명하는 규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계산은 다 어떻게 해요? 군 G의 원소들이니까 군 G에서의 연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했던 상황들 다시 한번 잘 그려보세요. 군 G에 지금 군 G가 작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원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한 원소에 초점을 맞췄으면 이 원소가 군 G에 있는 원소에 의해서 변해서 생긴 원소들 있죠?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변해서 생긴 원소들. 요거 우리가 x의 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궤도를 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의에 맞춰서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로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의 궤도를 정의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정의에 맞춰서 써보면 원래 정의는 뭐예요? x가 군에 있는 원소 g들 요 g들이 작용을 했을 때 실현돼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원소들로 변합니까? 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거였는데요. 요 작용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원소 G는 X의 원소를 이렇게 G에 의한 켤레 원소로 바꿔준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바로 X의 모든 켤레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요. 켤레 원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켤레 원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현대대에서 원을 하면서 자주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켤레 원소들에 대한 집합을 어떤 x의 이렇게 궤도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군이 작용을 켤레에 의해서 작용을 했을 때 바로 켤레 원소들의 집합을 이렇게 궤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궤도의 원소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안정화 부분군, 다시 얘기해서 이 x를 가만히 냅두는 원소들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궤도의 원소들은 이제 개수는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정화 부분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안정화 부분군은 이거는 어떤 원소들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바로 군 G에 있는 원소들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어떻게 작용하는 원소들이었냐면 이 G에 있는 원소는요 X를 이렇게 실현해서 변화시키는데
그대로 냅두게 하는 원소들이었어요. 그죠? 요거 다시 제가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작용이 지금은 gx, g의 여건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에 의한 켤레 원소를 계산해도 다시 X가 나오게 한대요. 요거 조금 풀어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건 표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군 G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오는데 어때요? X랑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괜찮은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것 이렇게요. 조금 유식하게 이런 상황을 X와 가환적인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쓴 이 작용 있잖아요. 이 작용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작용이라서요. 특히 이 스테빌라이저, 안정화 부분군에는요, 이름을 붙여요. 요거를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C, G, 이 G는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X,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바로, 중심화 부분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까 원래 이제 일반적인 군의 작용에서는 얘를 우리가 안정화 부분군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특별한 작용을 생각했을 때, 그때 안정화 부분군을 이번에는 중심화 부분군, 이거 뭘 번역한 거냐면 바로 센트럴라이저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보세요. 군 G가 지금 이렇게 있고 군 G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 G가 지금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센트럴라이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CGX 이렇게요. 근데 CGX에 당연히 X는 X하고 가완적이니까 X도 들어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X랑 가완적이에요. X랑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 요 X는요, 바로 요 중심화 부분군에서는요,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모든 원소하고 다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X를 중심의 원소로 만들어준다 해서 중심화 부분군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자, 다시 이 얘기는 이제 지우고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중심화 부분군 새로운 용어도 정의를 하고 기호로 또요 CGX 이렇게 이제 붙여준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이 작용을 했을 때요 우리는 또 어떤 원소에 관심이 있냐면 바로 요 안정화 부분군 있죠. 그래서 이 안정화 부분군이 전체가 되는 경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원소를 군 G에 있는 원소들이 실현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모두 다 바꿔주지 않는 원소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에서 Z4가 작용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는 90도 회전, 270도 회전, 뭐 다 180도 회전 다 작용을 해도 어때요?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원소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요 안정화 부분군이 굉장히 극단적으로요. 전체 군이 다 돼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안정화 부분군이 중심화 부분군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것이 G가 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이 X의 궤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X의 궤도는 모든 원소들이 다 X를 고정시키니까요. X의 궤도는 X 하나밖에 나오지 않겠죠. 다른 원소가 나오지 않고 다 고정을 시키니까요. 자, 이런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원소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원소들은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중심화 부분군이 전체군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X하고 가완적인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게 중심화 부분군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모든 군이 나왔다는 거는 x와 모든 군의 원소가 전부 다 가환적이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x는요, 모든 x의 원소와 가환적이다 라는 의미에서요, 바로 군취의 중심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혹시나 바로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요거는 이제 중심, 영어로는 이제 센터인데, 요 C를 안 쓰고 Z를 쓴 이유는요, 요 이제 다른 독일어 단어로 표현을 해서 이제 쓴 거고요. 중심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X는 썼으니까 제가 문자 A를 쓸게요. A, 군 G에 있는 원소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바로 군 G에 있는 모든 원소, 모든 G에 대해서 GA하고 AG하고 같게 되는 그런 원소예요. 이렇게 요 중심도요, 군지의 부분군이 된다. 이 사실도 좋은 연습 문제니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얘기까지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요 G가 작용을 하는데 바로 무대가 G 자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요 무대는 어떻게 해요? 궤도들로 분할된다 그랬잖아요. 그 X 생각했을 때 요 X의 궤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원소 했을 때 요 궤도로 이렇게 이제 분할된다 해서 요 G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요, 바로 이 G의 원소의 개수는 궤도들의 원소의 개수로 궤도들의 원소의 개수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굉장히 썰렁한 궤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썰렁한 궤도들이 뭐였었냐면 바로 궤도인데 바로 자기 자신만 이렇게 딸라 있는 거.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런 상황이죠. 다시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런 상황들, 안정화 부분고를 계산했는데 극단적으로 전체가 나와서 궤도의 크기가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x가요, 중심의 원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딸랑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딸랑, 궤도 하나짜리인 것들은 하나짜리만 이렇게 모아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2개, 3개 이렇게 이제 궤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하나짜리인 것들은요, 이렇게 하나짜리 이렇게 묶어봐요. 이렇게. 그 궤도가 이제 자기 자신만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면,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만큼 묶어서 얘기하면 바로 이게 군쥐의 중심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궤도가 크기가 하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이 바로 x가 모든 원소랑 가환적이어서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이 하나짜리는 우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세기가 귀찮으니까 어차피 이것들을 하나씩 다 묶으면 이게 이제 중심이 돼서 그냥 중심의 개수 더하기 나머지는요, 크기가 2짜리 이상인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이제 결과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로 G가요, G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바로 켤레에 의한 작용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O1부터 이렇게 OM까지 쓰는데, 요것이 서로 다른 위수가 2 이상인, 다시 얘기해서 궤도의 크기 2 이상인 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든 궤도일 때요. 요거일 때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요, G의 원소의 개수는요, 당연히 궤도의 원소의 개수들을 다 더한 건데요. 궤도의 원소들을 다 이렇게 더한 건데 쭉 더해볼게요.
더한 건데 지금 모든 궤도를 다 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위수가 2 이상인 것들만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위수가 2 이상인 것들만 더했으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위수가 1 이상인 궤도들도 다 더해야 되죠. 근데 위수가 1짜리는 어차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다가는 그렇게 궤도들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지 않고 간단하게요. 바로 중심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중심의 위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바로요 이 공식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많이 이용할 건데요. 이 공식에는 특별히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이 공식을 뉴등식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영어로는 클래스 이퀘이션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분류해서 더한다. 분류해서 더해서 전체를 계산한다. 우리가 이제 조합론에서 경우의 수 구할 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분류해서 더해서 전체의 개수를 구한다 해서 클래스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켤레에 의한 동치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클래스를 이용한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공식처럼 보였지만 의미는 굉장히 쉬웠죠. 결국에는 우리가 분지가 집합이라는 무대에서 작용을 했을 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바로 궤도들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같다. 근데 지금은 무대도 군지가 되고요. 이때 궤도들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같다 가지고 공식을 쓸 수 있는데 특히 궤도의 크기가 궤도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거 이것들은 보니까 모든 원소하고 가완적이어야 돼서 중심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지 말고 그런 원소들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궤도들 원소의 개수 더해서 전체 군의 원소의 개수 구하자 요거였어요.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알아봤습니다. 자, 조금씩 빨리 할게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돼요. 바로 G가요, 작용을 할 건데요. 이 작용을 하기 전에 어떤 집합에서 작용을 할 거냐면 G가 이제 군이고 H가 G의 부분군이에요. 그래서 H는 바로 G의 부분군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리고요, 이렇게 집합을 정할게요. C하고 H 이렇게 쓸 거고요. 바로 여기에는 어떤 원소들을 다 모아놓을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써볼게요. GH, G의 여건. 요거 유식하게요. 뭐라고 했었냐면 켤레 부분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H의 켤레 부분군을 다 모아놓은 것이 H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군 G가요. 바로 요 CH에 작용을 할 건데 또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면 역시 켤레에 의한 작용을 할 거예요. 다시 요거는 이제 조금 처음 봤으니까 다시 써볼게요. 군 G가 있고요. H의 켤레 부분군 제가 이렇게 썼지만 어쨌든 켤레 부분군도 부분군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냥 K로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CH 집합에서 이렇게 K를 가지고 왔으면 이 G는 다시 K를 CH에 속하는 원소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여기서 H의 부분군, 켤레 부분군으로 바꿔주는데 켤레에 의한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GK, G의 여건 이렇게 바꿔주려고요. 그러면 요거 역시 H의 켤레 부분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조금 빨리 할 테니까요.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봤던 내용들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였었냐면 궤도였어요. 그래서 K의 궤도였는데 요거는요 이렇게 쓸 수 있죠. G의 여건, 그래서 G는 G의 원소 이렇게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게 K는요 H의 켤레 부분군이잖아요. 그죠? K를 여기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요
H하고 K가 지금 켤레 부분군 관계가 있기 때문에 H의 켤레 부분군을 다 모아놓은 거, K의 켤레 부분군 다 모아놓은 거,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이때는 궤도가요, 바로 전체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바로 궤도가 전체가 되게 돼요. 그 이번에는 궤도가 하나짜리인 거, 그때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려고 이제 궤도로 분할하려고 보니까 궤도가 어때요? 전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 안정화 부분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스테빌라이저는요, 정의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G의 원소를 가지고 오는데, K에 작용했을 때 K를 가만히 냅둬야 된대요. 그러면 K의 작용은 이렇게 켤레로 한다 그랬고, 요거를 했을 때 그대로 가만히 냅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요런 식의 뭐야, 켤레 부분군 계산했는데 자기 자신 나온다. 우리 정규 부분군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만큼 이제 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K라고 하면 K에 속하는 원소들은 당연히 이렇게 GK, G의 여건 했을 때 당연히 K의 원소가 되니까 안정화 부분군에 속하고요. 그래서 안정화 부분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K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K를 포함하게 K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안정화 부분군이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 원소를 K 가지고 K의 켤레 부분군을 계산했을 때 K가 그대로 나오니까요. 바로 이 노란색 군에서는 K가요. 무슨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규 부분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군을 안정화 부분군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예에서는 바로 정규화 부분군, 정규화 부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영어로 표현 노멀라이저를 번역한 거예요. 기호로도요. 이제 n 쓰면 되겠죠. C 저 중심화 부분군 했던 것처럼 그래서 n 밑에다가 g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소가 k가 되죠. x가 아니고 이렇게요. 그래서 k의 정규화 부분군 이렇게 쓰고요. 바로 정규화 부분군에서는 k가 정규 부분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물론 여기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약간 류등식 같은 공식이 큰 의미가 없어요. 궤도가 어때요? 하나짜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정규화 부분군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또 이제 대표적인 작용이니까 작용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군 G가 있고요. H는 G의 부분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어요. 제가 LH라고 쓰면 요거 뭐라 그랬었냐면 바로 H의 좌잉여류들 전체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좌잉여류 전체의 집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봤고요. 요게 이제 작용을 다시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작용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썼었죠. action by left multiplication 왼쪽 곱에 의한 작용이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 곱에 의한 작용이니까 그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궤도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이제 어떤 원소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집합 G가 있고, 이 G가 바로 집합 LH에 작용을 하는데, 이 LH에는요, H의 자잉여류들이 있어요. 자잉여류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 AH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그래서 요 AH의 궤도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요. 괜찮죠? 그럼 AH의 궤도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AH가 군 G에 있는 원소들에 의해서 뭘로 바뀌었는지 그거 얘기해주면 되는데 잘 보세요. G에 있는 원소가 이제 AH 작용을 하는데 왼쪽 곱에 의한 거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GA 군에서의 연산 생각하시고 GA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는데 A도 결국에는 이 자잉여류의 대표원이기 때문에 G의 원소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G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GA들을 계산해서 잉여류를 계산하면 이게 결국엔 뭐예요? 그냥 자잉여류 전체들을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H의 자잉여류 전체의 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H의 자잉여류 전체 집합 아까 LH 이렇게 썼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궤도의 크기가요 전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H의 궤도가 이렇게 전체가 된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궤도의 크기 있죠? 궤도의 크기, 이게 뭐가 되냐면 LH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위수가 되는 것이고, LH 자잉여류 전체의 집합인데 그거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유식하게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수 이렇게 씁시다. G 땡땡 H 하고 절대값 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수. 자, 그래서 여기 또 많이 사용되는 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지수와 관련된 성질에 관련해서 이제 증명을 할 때는요. 이 지수가 숫자로만 하면 우리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의미를 이 숫자는 바로 자잉여류의 개수 이 숫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자잉여류 전체의 집합을 생각해 볼까 하면 이제 이 집합이 떠오르고, 이 집합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G의 왼쪽 곱에 의한 작용을 생각해 볼까 하면 이제 얘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GH, 이 지수에 관한 성질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제 작용을 생각했다면 어떤 걸 계산을 해야 우리가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안정화 부분군을 계산을 해야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정화 부분군도요, 계산해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성질이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군 G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오는데요. 요 AH를 바꾸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써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제 바로 써볼게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쓸게요. 지금 제가 요거하고 같은 조건들을 계속 이제 바꿔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요거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GA하고 A하고 같은 잉여류 안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A의 여권 GA,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양쪽에다 A의 여권 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이게 이제 H에 속한다 이런 거였죠. 얘는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의 원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G가요 AHA의 여권 요게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 어떤 집합인지 다 아시죠? H에 있는 원소에다가 AA의 여권을 왼쪽 오른쪽에 곱한 이제 그렇게 생긴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G에서의 원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 G는 여기에 속해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A에 의한 H의 켤레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AH의 안정화 부분군은요, 뭐가 되냐면 A에 의한 H의 켤레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네, 굉장히 이제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 뒤에서요, 이 얘기들 계속 이제 나올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작용이었구나, 이런 작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차, 이 수학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요. 4차 시에서는 우리가 답안 작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군의 작용만 관련된 임용 시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군의 작용은 역시 이제 도구적인 역할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형 평가에서 이것만 단독적으로 군의 작용을 묻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요. 이번 주차에는 조금 간단한 서술형 문제, 군의 작용을 이해했을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 그래도 이제 서술형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과제로 제시를 할 거고요. 군의 작용이 이제 처음인 학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 이제 프렐라의 교재 중에 간단하게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도 제가 같이 올릴 테니까요. 그 참거짓 판단하시고 간단한 서술형 문제 역시 한번 답안 작성하는 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